안녕하세요. 저는 향긋한 커피향으로 매일을 시작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1년 전 제 인생엔 커다란 폭풍이 하나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일을 이제야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집살이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한때는 매일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살았지만 결국 힘든 과정을 견뎌내고 행복을 찾게 됐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처음 시댁에 발을 들이던 그때로 돌아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29살의 회사원이었어요. 아버지가 간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신 후 집안의 가장이 됐거든요. 생활비를 비롯해 의대에 다니는 여동생의 학비와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엄마의 병원비까지 모든 게 제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낮에는 중소기업 격리로 일하고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어요. 주말에도 쉴 수 없었죠. 토요일엔 과외 아르바이트를, 일요일엔 카페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허다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네요. 언니,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동생이 미안해하며 물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미진이가 능력 있는 의사 되면 언니도 편해질 거야. 그때까지만 우리 서로 조금만 더 힘내자. 엄마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늘 미안해하셨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이렇게 아프지만 않았어도 네가 이렇게 고생할 일이 없었을 텐데.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가 빨리 낫는 게 제일 중요해요. 돈이야 제가 벌면 되죠. 사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 잠깐 쉬고 싶어도 편의점으로 달려가야 했고 편의점에서 돌아오면 새벽 2시, 씻고 누우면 3시가 넘어 겨우 몇 시간 만에 다시 일어나야 했죠. 주말엔 더 바빴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라곤 전셋집 하나뿐이었고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 불평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 삶에 남편이 나타난 건 정말 운명 같은 일이었어요. 남편은 회사 거래처 대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는 아버님 밑에서 전무로 일하고 있었죠. 저희가 처음 만난 건 남편이 업무차 거래처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김미영 씨죠? 아까 전화로 업무 협조 문의한 유민재라고 합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부드러운 말투까지 솔직히 첫인상부터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회사에 올 때마다 저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업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사적인 대화도 늘어갔죠. 미영 씨는 항상 바쁘신 것 같아요. 점심은 제대로 드시고 다니세요? 그럼요. 김밥이나 샌드위치로 때울 때가 많긴 하지만요. 그럼 오늘은 제가 점심 사드릴게요. 거절하지 마세요. 그동안 우리 회사 일로 고생 많으셨잖아요. 남편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한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가끔 편의점에 들러 커피를 사가며 응원해 주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밤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미영 씨하고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요. 항상 열심히 살면서도 밝은 미영 씨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미영 씨는 저 어때요? 솔직히 처음부터 호감형이었던 사람이라 저도 끌렸습니다. 하지만 제 처지를 생각하면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요. 잠잘 시간도 부족한 형편의 연애라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죠. 무엇보다 남편이 저와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전 형편이 어렵고 가족도 챙겨야 해요. 전 그런 미영 씨라서 더 좋아요. 가족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 그 모든 게 다 매력있고 멋져요. 남편과 저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상황을 다 알면서도 한 번도 부담스러워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배려하고 아껴줬죠. 그러면서 저희 엄마의 병원비와 동생의 학비도 돕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싶진 않았어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민재씨,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질게.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지금 민재씨한테 도움을 받으면 난 민재씨랑 동등한 연인 관계가 되지 못할 것 같거든. 알았어. 자기 뜻이 그렇다면 존중할게. 대신 정말 힘든 순간이 오거든 그땐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나한테 말해줘. 남편은 그렇게 부족한 저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줬어요. 매일같이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편의점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주말엔 제가 일하는 카페에 와서 노트북으로 일하며 끝나길 기다렸다가 저녁을 먹고 집에 데려다 줬죠. 그 짧은 데이트를 위해 긴 기다림도 마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6개월쯤 사귀었을 때 남편이 깜짝 놀랄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아, 우리 결혼하자. 평생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가족한테도 힘이 되어줄게. 그 감동적인 청혼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뭐 하나 부족함 없는 멋진 남자가 초라한 저를 선택해주다니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지씨 부모님은 분명 반대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설득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허락받을게. 나 믿고 기다려줘. 하지만 시부모님과의 첫 만남은 완전히 절망적이었어요. 아버님은 과묵하지만 나쁘지 않은 인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서운 눈초리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이렇게 물으셨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지?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지병으로 입원 중이시고요. 뭐? 하! 기가 차는구만. 아버진 살아계실 때 뭐 하셨는데? 작은 철물점 운영하셨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철물점? 아직도 그런 가게가 있나? 그럼 뭐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도 한 푼 없겠네? 어머니! 남편이 황급히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 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 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좋은 집안 아가씨들을 소개해줬는지 몰라? 대기업 임원 딸, 병원장 딸, 대학 교수. 그런 애들 다 마다하더니 고작 이런 빈털털이나 만난다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마치 더러운 옴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셨어요. 별 거지 같은 게 주제도 모르고 내 아들한테 침을 바르려고 드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저를 선택해준 남편을 위해서라도 시부모님께 대들 순 없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미영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집안 배경 따위로 판단할 수 없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전 이미 직감했어요. 제 결혼이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거센 반대는 계속됐습니다. 남편에게 온갖 선을 주선하고 저를 만나지 말라고 압박했죠. 그래도 남편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 모진 반대로 고생하던 저희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 채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조촐한 결혼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병원에 계시니 오실 수 없었고, 시아버지는 부인이 반대하는 결혼에 참석하기가 어렵다고 고개를 저으셨죠. 결혼식을 치른 후 저희는 남편이 준비한 신혼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담한 아파트에서 단둘이 오붓하게 지내는 신혼 한 달은 정말 천국에서의 시간처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네요. 결혼한 지 한 달이 되던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거든요.
자기야, 어머니가 우리 보고 본가로 들어오라고 하시거든? 그게 정말이야? 정말 나랑 같이 사신다고 했단 말이야? 뭐라고 하면서 들어오라고 하신 건데? 요즘 우리 회사 해외 진출 준비하는 거 알지? 그래서 아버지가 출장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우시니까 아무래도 좀 적적하신 것 같아. 솔직히 어머니 혼자 그 큰 집에 계시기 외로우실 거야. 평소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시어머니가 외롭다니 좀 의외였어요. 그래서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자 남편이 제 마음을 지레 짐작하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괜찮아. 자기가 정 싫으면 내가 안 들어간다고 할게. 걱정하지 마. 남편의 난처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로서 외롭다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기도 힘들 테고 남편으로서 저를 배려해주기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후회해야 할 결심을 하고 말았어요.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배려해준 남편을 위해 저도 시집살이쯤 참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야. 어머님이 오라고 하시면 들어가야지. 이제 가족이 된 건데. 서로 얼굴 자주 보면서 살다 보면 불편했던 관계도 좋아질 수 있을 거야. 자기 정말 괜찮겠어? 그럼 나 괜찮아. 이번에 들어가면 어머님 마음 돌려놓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저는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고민했을 남편이 안쓰러워 제가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시댁은 조용한 강남 주택가의 저택이었습니다. 2층 양옥에 넓은 정원이 딸린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집이었죠. 그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주눅이 들더군요. 저를 보자 못마땅한 얼굴로 인상을 잔뜩 구기고 있던 시어머니가 차가운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고생길에 발을 들였구나. 앞으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라. 그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놀라서 한마디 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외롭다고 하셔서 큰맘 먹고 들어온 사람한테.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조차 귀찮다는 듯 인상을 쓰며 쏘아붙이셨어요. 어디 부모 말에 토를 달아. 너는 집안일에 참견하지 말고 회사 일이나 제대로 해. 그러더니 저를 향해 다시 매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내일 당장 회사 가서 사표부터 내고 와라. 네? 하지만 전 일하는 게 좋은데. 그깟 푼돈 벌어온다고 밖으로 돌지 말고 살림이나 하란 말이야.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응당해야 하는 일이다. 내일부터 도우미도 안 나오기로 했으니 당장 아침부터 늦지 않게 준비해라. 그 말씀에 남편이 펄쩍 뛰며 외쳤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 사람 혼자 그 큰 살림을 어떻게 해요? 왜 못해? 도우미도 여태 혼자 하던 일이다. 남의 귀한 아들 채 갔으면 그 정도 각오해야지. 편하게 놀고 먹을 거면 왜 시집을 와? 어머님은 제가 합가하길 기다렸다는 듯이 집안일하던 가사 도우미를 내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쐐기를 박듯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씀하셨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아침상 차려놔. 20첩 반상으로. 우리 집안은 늘 그렇게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왔다. 아침을 잘 챙겨 먹어야 바깥 일하는 사람들이 기운이 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법이다. 남편이 옆에서 뭐라고 토를 달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아예 남편을 밖으로 내보내고 들어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으셨죠. 그러고는 며느리의 할 일에 대해 끝없는 요구사항을 늘어놓으셨어요. 매일 모든 방 청소하고 정원도 깨끗하게 관리해. 점심 저녁도 당연히 늦지 않게 준비해야 하고 빨래는 매일 해라. 괜히 빨래 바구니에서 묵히면 냄새나는 건 알겠지?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고 싶으면 네 주제 알고 죽어라 일이나 해. 그래서 저는 회사도 그만두고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종일 일했어요. 하지만 그 넓은 집을 혼자 관리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입술은 부르트고 코피가 쏟아졌죠.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저를 보면 질색하며 호통치셨어요. 못 먹고 자라서 그런지 몸이 왜 이렇게 약해? 고작 그까지 일 좀 했다고 코피까지 쏟아? 누가 보면 부잣집에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곱게 산 아가씨인 줄 알겠다.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말고 민재 들어오기 전에 당장 코피 닦지 못해?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힘들지 않은 척 행동해야 했어요. 하지만 입술에 물집이 잡히고 얼굴이 헬쑥해지니 남편이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었죠.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이 어머니에게 따지겠다는 걸 말리느라 혼났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자기랑 아버님 출근하고 나면 이 집에 어머님이랑 나만 둘이 남는데 사이만 더 나빠질 거야. 아직은 견딜만 해. 내가 좀 힘들면 그때 말할게. 그래도 얼마나 힘들면 이래. 자기 밤에 아르바이트하고 주말에도 일했지만 이렇게 살 빠지고 입술 터지는 건 못 봤단 말이야. 나 자기 고생시키려고 결혼하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 내가 생각이 짧았다. 정말 미안해. 아니야.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었어. 이게 다 어머님이랑 나랑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지켜봐줘. 그렇게 억지로 남편을 달랬지만 솔직히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하다 어머님께 점심을 차려드리면서도 저는 그 식탁에서 겸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드시고 남기신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또 끝없는 집안일과 씨름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지인들이 방문한다고 한 날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집안을 먼지 한 털 없이 평소보다 더 깨끗이 청소하고 다과까지 준비하느라 녹초가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오후에 손님들이 돌아가신 뒤에야 겨우 빨래를 시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몸은 천근만근이고 눈이 자꾸 감겨 제대로 빨랫감을 확인하지 못한 채 세탁기를 돌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만 어머님에게 제대로 잡돌이 당할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끼시는 고급 실크 블라우스를 다른 빨래들과 함께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린 거예요. 어머, 이게 뭐야? 세탁이 끝나고 빨래를 꺼내보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죠. 어머니가 항상 그 블라우스를 조심해서 세탁하라고 노래를 부르셨는데 완전 엉망으로 망가진 옷을 보자 앞이 캄캄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세탁소 갈 것과 집에서 빨 것을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저는 시어머니가 그 옷을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에서 만들었고 국내에 딱 2벌 들어온 옷이라고. 손님들이 올 때마다 자랑하시던 옷이었죠. 돈 주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옷이라고 자랑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덜덜 떨며 인근 세탁소에 모두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한 가지였네요. 실크는 한번 망가지면 손 쓸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매정한 세탁소 주인들의 말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며 사형 선고 같은 질문을 던지셨어요. 너네 실크 블라우스 세탁 맡겼니? 그거 이번 주말 모임에 입고 나가야 하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찾아다 놔라. 그 말씀에 저는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싶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결국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기 힘든 엄청난 실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한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신 어머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침을 꿀꺽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근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칼날 같은 비명이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넌 내 블라우스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는 망가진 블라우스를 보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그만 모르고 세탁기에...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눈앞이 번쩍이더니 뺨이 불타오르듯 뜨거워졌어요. 흥분한 시어머니가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신 거예요. 그러고도 화가 풀리지 않으셨는지 이번엔 미친 듯이 소리치며 막말을 퍼부으셨죠. 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저는 뺨이 얼얼하고 눈물이 났지만 계속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 옷이 네 몸값보다 비싸, 이년아!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너 같은 건 평생 입어볼 엄두도 낼 수 없는 옷이라고! 시어머니는 망가진 블라우스를 제 얼굴에 던지며 소리치셨어요. 너 바른 대로 말해. 일부러 그런 거지? 내 물건 망가뜨려서 나한테 복수하려고 한 거잖아. 네?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실수였어요. 제가 어떻게든 변상할게요. 혹시 다시 사드릴 수 있으면. 변상? 네가 무슨 수로 변상해? 내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 빨아먹는 상거지 주제. 이게 돈으로 살 수나 있는 옷인 줄 알아? 이제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한정판이라고.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길길이 날뛰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셨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도 퉁퉁 부은 뺨을 문지르며 방으로 들어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헌데 그날 저녁 분노를 이기지 못해 몸부림치던 어머니가 믿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셨어요. 갑자기 고요한 집안에 낯선 남자들이 들어서더니 저에게 황당한 말을 물었죠. 세탁기 어디 있습니까? 쉬러 가야 해서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여기 주인분이 전화하셨어요. 세탁기 중고로 처분할 테니 당장 쉬러 가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방에 있던 어머님이 나오셨고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물었어요. 어머님 이게 도대체 무슨... 저기 세탁실 안에 있으니 당장 가져가세요. 어머님 세탁기를 가져가면 앞으로 빨래는 어떻게 해요? 닥쳐! 너 같은 년은 세탁기 쓸 자격 없어. 네가 또 어떤 옷을 망가뜨릴지 모르는데 내가 불안해서 어떻게 세탁기를 그냥 집안에 둬? 시어머니는 정말로 중고 가전 수거 기사들이 세탁기를 트럭에 실어가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더니 도끼 눈을 뜨고 저에게 소리치셨어요. 앞으로 우리 집 빨래는 전부 손빨래야. 찬물에 빨래해봐야 정신이 번쩍 들겠지? 어머님 그건 너무하세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뭐가 너무해? 옛날 사람들은 다 손으로 빨래했어. 네 주제를 알아야지. 내 아들 등에 빨대 꽂고 사는 주제 그 정도도 못해? 이게 다 네 탓이야. 그러게 누가 그런 미친 짓 저지를 해? 저는 결혼 생활 이후 가장 큰 위기에 맞닥뜨리게 됐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필 남편과 시아버지가 해외 진출이 확정된 사업 때문에 석 달간 장기 출장을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모든 분노와 화풀이를 오롯이 저 혼자 감당해야 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모든 빨래를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옷은 물론이고 수건, 이불 커버, 커튼, 심지어 발매트까지. 세탁실에는 매일같이 산더미 같은 빨래가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욕실에 쪼그려 앉아 커다란 대야에 물을 받고 빨래를 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따뜻한 물도 쓰지 못하게 제가 빨래할 때마다 온수를 잠가버리셨어요. 찬물에 비누칠하고 비비고 헹구고 빨래를 한 번 하려면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님, 적어도 온수는 쓰게 해주세요. 손이 너무 시려요. 어림없는 소리. 찬물에 개고생하면서 빨아봐야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고 정신이 번쩍 나지. 네가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야. 찬물에 계속 손을 담그고 있으니 손가락이 퉁퉁 붓고 감각이 없어졌어요. 거친 빨랫감을 비비다 보니 손톱 밑이 갈라지고 피도 났죠. 아, 쓰라려. 빨래하다가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갈라진 상처에 비눗물이 스며들 때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네요. 그래도 어머님은 고무장갑도 끼지 못하게 지키고 서서 감시하셨죠. 해도 정말 너무하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억울한 생각이 들어 빨래하다 말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죠. 하루는 하얀 수건에 제 손에서 나온 피 때문에 희미한 핏자국이 남았어요. 아니 이게 뭐야? 피가 묻었잖아. 시어머니는 수건을 보고 또 화를 내셨습니다. 너 지금 시위하는 거야? 이 더러운 걸 어떻게 쓰라는 거야? 똑바로 하지 못해? 그렇게 저는 매일 5시간 이상을 빨래에만 매달려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청소를 마친 후 오후 내내 빨래를 했어요. 저녁 준비 시간이 되면 젖은 손으로 부엌에 서야 했죠. 손 좀 텄다고 엄살 피우지 마. 일할 수 있으면 됐지. 시어머니는 제 벌겋게 부어오른 손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빨래에서만 그치지 않았어요. 아예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기 시작하신 거죠. 이게 된장찌개냐? 맹물에 된장 풀어놓은 거 아니고? 이렇게 맹탕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갑자기 왜 이렇게 싱거워? 여기가 절이야? 내가 절밥 해달라고 했어? 너희 친정엄만 딸한테 요리를 이따위로 가르친 거야? 채, 이런 걸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냐? 개밥도 이것보단 낫겠다. 그러면서 애써 만든 음식을 싱크대에 쏟아버리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음식을 만들어야 했죠. 그러다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그래, 우리 딸 잘 지내지?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혹시 울었어? 아니, 그냥 자고 일어나서 그래. 우리 시어머니가 집안일은 손도 못 대게 하고 맨날 낮잠이나 자라고 하시거든. 어머나, 그래? 이렇게 고마우실 수가 있나? 너 맨날 고생만 한 거 미안했는데 시집 가서라도 사랑받고 산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아요. 엄마는 어때? 아프진 않고? 엄마도 괜찮아. 우리 딸이 이제 자리 잡고 잘 사는 것 같아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고맙다. 그런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픈 엄마를 더 걱정시킬 수 없어 거짓말만 한 바가지 하고 전화를 끊었네요. 그러고 나서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친정엄마에게조차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서름을 참고 고통을 버티며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쉴 새 없이 일하고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들을 참아냈죠. 조금만 더 참자. 어머님 화풀이도 언젠간 끝날 거야. 민재 씨랑 아버님 돌아오시면 계속 이렇게 하시진 못하겠지. 매일 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미처 몰랐어요. 제 앞에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돼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블라우스 사건 이후로 핍박받던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제 친정 여동생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 상태가 안 좋아.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사실 지난달부터 폐 쪽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엄마가 언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숨기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쇼크가 왔어.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의 지병이 악화되어 합병증이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전화를 끊고 얼른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가 위독하신가 봐요. 병원에 좀 다녀올게요. 뭐? 지금 저녁 준비할 시간 다 됐는데 어딜 가?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사람 목숨이 오가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저녁 준비 타령을 하신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위험하다고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안 돼. 시집 왔으면 시집 일이 먼저야. 친정은 이제 남이다, 남.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 저한테 여기서 밥이나 하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울먹이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하자 시어머니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어미 아픈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제 드디어 죽을 때가 됐나 보구만. 자식들 고생시키면서 참 질기게도 버티더니 이제야 홀가분하겠구나. 그렇다고 당장 가서 뭐가 달라져? 죽을 때 되면 죽고 아직 때가 안 됐으면 또 그러다 말겠지.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전 지금 저희 엄마한테 가야겠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뭐야? 이게 어디 시어미 말을 어기려고 들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가고 싶음 가. 대신 다신 이 집 문턱 넘을 생각하지 말고. 네, 좋아요. 저도 이런 지긋지긋한 집구석에 다시 오라고 매달려도 싫어요. 그동안 제가 바보라서 참은 줄 아세요? 민재 씨 때문에 억지로 참고 버틴 거예요. 근데 이제 더는 안 되겠어요.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밥을 차리라고요? 드시고 싶으면 어머님이 직접 해드세요. 그러고는 앞치마를 팽개치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엄마가 위독하시다는 것 말고는 중요한 것도 무서운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신랑이 끝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엄마! 미영아, 우리 딸 왔구나. 엄마는 뼈만 남은 앙상한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 너무나 차가워서 이미 멀리 떠나려는 준비를 마친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괜찮아질 거야. 내가 얼른 알아봐서 더 좋은 병원으로 옮겨드릴게요. 우리 딸 손이 다 갈라졌네. 시집살이 많이 힘들지? 엄마! 엄마는 이미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다 아시는 눈빛이었어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엄마 눈은 속일 수 없었나 봅니다. 저는 손빨래하느라 엉망이 된 손을 뒤로 숨기고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 다들 잘해주셔. 내 걱정은 하지 마. 미진이도 이제 인턴 됐고 엄마는 엄마 건강만 신경 쓰면 된다니까. 하지만 엄마는 힘겹게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나 엄마 딸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했어. 이제 병원에도 자주 찾아오고 귀여운 손주도 안겨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아직은 가지 말아요. 하지만 엄마는 그 말에 대꾸하는 대신에 저에게 당부하셨어요. 미영아, 너무 참지만 마.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지. 엄마는 저에게 그 말씀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엄마! 동생과 제가 아무리 불러도 엄마는 다시 눈을 뜨지 않으셨어요. 차가워진 엄마의 손을 잡고 아무리 오열해도 이제 제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셨죠. 엄마, 알았어요. 나 이제 참지 않을게.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해지도록 노력하면서 잘 살게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향해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3일간 동생과 함께 조촐한 장례를 치렀어요. 남편은 해외에 있어서 연락해도 금방 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고 시댁에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죠. 친정엄마의 부고를 전한다 한들 시어머니가 오실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시어머니가 찾아와도 엄마의 영정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늘어놓을까봐 걱정도 됐어요.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3일장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자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절 보더니 냅다 소리부터 지르셨습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다시는 안 들어오겠다고 큰 소리치고 시어미 앞에서 패약질 부리더니 외박까지 해놓고! 어머님은 죽일 듯이 노려보며 소리치셨지만 저는 제대로 대꾸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은 힘을 끌어모아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뭐? 그래서 사흘이나 집을 비운 거냐? 이 시어미 허락도 없이? 딸이 친정엄마 장례를 치르는데 시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당연하지!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나가서 살아! 내 집에선 그렇게 망나니처럼 마음대로 사는 꼴 난 못 보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옷가지들을 꺼내 현관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친정이 그렇게 좋거든 천년만년 친정에서 살지. 내 아들은 왜 고연에서 인생을 망쳐?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먹이고 입히면서 걷어줬더니 배은망덕하게 시어미한테 대들기나 하고 제멋대로 굴어?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들이 가슴을 난도질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잃은 슬픔에 이미 넋이 나간 저는 제대로 대응할 힘도 없었네요. 나가! 이 은혜도 모르는 년아.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도 내 아들 앞에도 나타나지 마! 그러더니 제 머리채를 잡고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쳤어요. 전 그대로 널브러져 있는 옷가지들 위로 쓰러졌습니다. 결국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쫓겨나며 즐기고 힘들었던 시집살이를 끝내게 된 겁니다. 그날 저는 비참한 심정으로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꼭 당당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엄마 딸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엄마와 마지막으로 했던 약속을 떠올리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정류장 벽에 비친 제 모습은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혀 엉망인 모습이었죠. 저는 대충 손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친정집으로 가는 버스가 오는지 보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정류장으로 한 노년의 여성이 다가오더군요. 낯이 익어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제가 시댁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집에서 일하던 도우미 아주머니였어요. 몇 번 만난 적도 없는데 단박에 절 알아보시더군요. 하긴 뭐 제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다가 문전박대 당하는 걸 한두 번 보신 게 아니긴 했어요. 어머, 민재네 세대가 아니야? 아주머니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그래, 근데 여기서 뭐해? 얼굴은 왜 그러고? 울었어? 아주머니의 얘기를 듣자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제 반응에 놀란 아주머니가 옆에 앉아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씀하셨죠. 무슨 일이야? 혹시 사모님이 또 괴롭히신 거야? 그래서 제가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하자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역시나 그 집구석에서 5년 가까이 일했지만 정말 독한 사람이야. 나도 결국 못 견디고 나왔잖아. 나 말고도 사모님 등살에 그 집에서 견디지 못하고 나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어머, 그래요? 아, 그래. 저기 우리 이러지 말고 저 커피숍 들어가서 따뜻한 차 한잔하고 갑시다. 얼굴이 파리한 게 뱃속에 따뜻한 것 좀 넣어줘야겠어. 그래서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머니를 따라 버스 정류장 옆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아주머니가 사주시는 따끈한 차를 한 잔 마시니 잔뜩 얼어있던 몸과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죠. 아주머니는 남편과 시댁에 대한 예전 이야기를 한참 하시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이런 말씀을 꺼내셨어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가 그 집을 나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네? 진짜 이유요? 그래. 내가 억울해도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참으려고 했는데 세댁한테도 그 몹쓸 짓을 했다는 걸 들으니 그 사람은 정말 벌을 받아야 할 것 같아. 그런데 난 늙고 겁도 많아서 내 손으론 뭘 못하겠으니 세댁이 좀 알아서 해봐. 저는 알 수 없는 아주머니의 말에 어리둥절해 다시 물었죠. 네? 무슨 벌이요? 제가 뭘 알아서 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저에게 바짝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사실은 사모님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계셨어.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네? 그게 무슨... 그랬더니 당황한 아주머니가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고 하더니 다시 말씀을 시작하셨네요. 쉿!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질문하지 말고 조용히 듣기만 해. 내가 예전에 우연히 서재를 청소하다 장부를 봤는데 법인카드로 개인 명품 사고 회사 돈도 빼돌려서 마음대로 쓰고 그랬더라니까. 저는 놀라서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놀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리고 내가 그만두기 얼마 전부터 지금 담당하는 젊은 부장이 자주 집에 왔거든? 근데 사장님 안 계실 때만 골라서 오고 두 사람이 너무 친밀해 보이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 네? 설마... 맞아, 불륜이었어. 한 번은 내가 실수로 안방문을 잘못 열었다가 아우 말도 마. 아주머니의 폭로는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본 척 시치미를 뗐는데 사모님이 눈치를 챘는지 그날로 날 몰래 음식이나 훔쳐가는 좀도둑 취급하면서 자른 거야. 내가 그 집에서 일한 게 몇 년인데. 어머나, 그런 일이... 전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 뒤로 사람을 새로 들이지 않고 세댁을 들들 볶은 모양이구먼. 제가 들어가고부턴 그 젊은 남자 한 번도 안 왔어요. 나한테 들켰으니 조심했겠지. 이제 집으로 불러들이지 않고 밖에서 만나는 거 아니겠어? 사실은 나한테 증거도 있어. 네? 증거요? 그래. 내가 그때 몰래 찍어둔 사진이랑 동영상이 있어.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 아니었고 평소에 하도 무시를 당하니 오기가 나서 무작정 찍어서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막상 억울하게 잘리면서도 그걸 써먹기는 겁나더라고. 아주머니, 그거 저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제가 눈을 빛내며 묻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좋아.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아는 것도 없고 겁도 많지만 혹시 세댁은 다를 수도 있지. 사람을 업신여기는 게 특기인 그런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벌을 받아야 해. 그러고는 제가 알려준 핸드폰 번호로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보내주셨네요. 잠시 후 친정으로 간 저는 아주머니가 보내준 영상을 확인하고 기겁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손에 넣은 그 증거들이 나중에 저를 지켜줄 무기가 되리라는 걸 확신했죠. 며칠 후 친정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혼자 고민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인터폰이 울렸어요. 여동생 말고는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해서 화면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문 밖에는 지난 3개월간 해외에 나가 있던 남편이 서 있었어요. 저는 울컥하고 눈물이 났지만
가능한 담담한 얼굴로 남편을 만나고 싶어 얼른 눈물을 닦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죠. 제가 문을 열자 남편은 눈시울을 붉히며 다가와 저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어머니한테 자기가 집 나갔다는 말 듣고 곧장 여기로 왔어. 왜 나한테 장모님 돌아가셨다는 말 안 한 거야? 처제랑 당신 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미안해. 괜찮아. 어차피 외국에서 금방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엄만 그냥 조용히 보내드리고 싶었어. 자기 어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어머닌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는데 난 당연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아무리 일이 바빠도 자기 혼자 어머니랑 놔두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해.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니?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야?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혹시나 싶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당황하며 답하길 꺼리더니 제 눈빛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자기가 우리 집 금고에 손을 대서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물론 난 믿지 않았지. 뭐라고? 아무리 내가 미워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진짜 너무하시네. 나도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민재씨, 내 말 잘 들어? 그러고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 세탁기를 버리고 손빨래를 시킨 일, 친정엄마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한 일, 그리고 제 머리채를 잡고 쫓아낸 일까지. 그럴 리가. 어머니가 그 정도까지. 남편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놀라긴 일러. 내가 말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어. 그러고는 일그러진 얼굴로 바라보는 남편을 향해 핸드폰 영상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된 채 외쳤어요. 이게 다 사실이야? 눈으로 직접 확인했잖아. 어머님은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지금 부장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남편은 한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으로 몸을 떨기까지 했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제 어떻게 하지? 그건 민재씨가 결정해줘. 난 민재씨 뜻 따를게. 남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하루를 보낸 뒤에야 마음의 결정을 내렸죠. 그러고는 시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에 맞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함께 온 것을 보고 기겁했어요. 이년이 왜 여기 있어? 넌 도둑년을 왜 달고 왔어? 어머니,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모두 모인 거예요. 남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하네요. 시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노려봤죠. 뭐? 선물? 내가 언제 그런 거 달라고 했어? 저는 핸드폰을 열어 낯뜨거운 시어머니와 부장의 불륜 현장이 찍힌 동영상을 재생시켰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분명한 여자가 교태스럽게 웃는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죠. 이게 뭐야?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미쳤구나. 이런 망측한 걸. 민재야, 설마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이거 다 조작된 거다. 시어머니는 모르쇠로 일관하려는 듯 시치미를 때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를 갈며 말했죠. 어머니, 이게 조작이 아니라는 걸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민재야, 너까지 이 계집애한테 속은 거야? 이때 조용히 소파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작은 무슨? 틀림없이 당신이잖아. 내가 30년 넘게 산 당신 얼굴이랑 목소리를 헷갈릴 것 같아. 그러더니 시아버지의 핸드폰에서도 재생되고 있는 영상을 어머니의 코앞에 들이밀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시댁에 도착하기 전 미리 시아버지의 핸드폰으로 시어머니의 불륜이 찍힌 동영상과 회사 돈을 횡령한 장부를 찍은 사진,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송했어요. 여보, 이건 오해예요. 작은 부장하고는 회사 일을 상의하려고 딱 한 번 만났어요. 당신이 젊은 부장하고 회사 일을 상의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무슨 상의를 저렇게 콧소리 내면서 하나? 내가 낯뜨거워서 더는 말하고 싶지도 않아. 시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에 어머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전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요, 그동안 손빨래하며 깨달았어요.
더러운 것도 공을 들여 빨면 깨끗한 새것이 된다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죄는 더러운 오물이 너무 많이 묻어서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네요. 이년이,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내가 일 좀 시켰다고 앙심 품고 날 모함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어머님을 포함한 여기 있는 모두가 알아요. 어머님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빼내서 작은 부장 이름으로 오피스텔 사주고 법인카드로 명품 가방 사고 아버님 안 계실 때마다 그 남자랑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거 이미 민지씨가 다 확인했어요. 뭐라고? 시어머니는 결국 충격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이야. 민재야, 아니지? 너는 이 어미를 믿는 거지? 저런 썩을 계집의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제가 작은 부장 만나서 직접 확인했어요. 모두 인정했다고요. 검찰에 신고하겠다니까 어머니랑 짜고 회사 돈 횡령해서 흥청망청 쓴 거 다 실토하던데요. 그 인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머니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긴 정말 억지로 만난 거래요. 자기가 뭐가 아쉬워서 어머니같이 늙은 여자를 만나냐고. 내연남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알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릴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소송 서류였죠. 전 그동안 어머님께 당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에 대해 민사소송 준비했어요. 증거랑 증인도 넘치게 있고요. 증인? 네. 그날 세탁기 가져간 가전회수업체 직원들,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쌍욕하는 거 수도 없이 들은 전 도우미분, 운전기사님, 정원사, 이 집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이 증언을 해주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저에게 매달렸죠. 아가,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를 봐도 저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용서해 주신 적이 있나요? 제가 아무리 빌어도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손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빨래를 해도 단 한 번도 절 며느리로 인정해 주지도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도 않으셨잖아요. 미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아니요. 그동안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그때 시아버지도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당신 조만간 내가 보낸 서류도 받아야 할 거야. 이혼 서류.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혼이라니.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그럼 나더러 젊은 직원하고 뒹굴던 당신을 계속 마누라로 끼고 살란 말이야? 더럽고 끔찍해. 며느리랑 자식 앞에서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당장 나가지 못해. 그날 어머님은 이혼당하지 않기 위해 시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죠. 시아버지는 어머니를 맨손으로 쫓아내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하나 없이 이혼하셨어요. 어머님에게 그동안 횡령한 죄를 물어 검찰에 고소하고 콩밥을 먹이게 한다고 으름장을 놨거든요. 결국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땡전 한 푼 없이 나가야 했습니다. 아버님은 반평생을 함께한 어머니의 배신에 충격받아 회사는 남편에게 물려주시고 의리의리한 대저택은 처분해 고향으로 내려가셨네요. 그리고 저희가 가끔 아버님을 만나러 갈 때면 항상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내가 회사 일에만 정신 팔려서 네가 얼마나 힘든지 관심도 없었어. 아버님, 지난 일은 잊으세요. 이젠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그러자 아버님은 힘없이 웃으시며 뒷짐지고 노을이 지는 마당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모습이 참 쓸쓸해 보이더군요. 남편과 저는 시댁을 떠나 아담한 아파트에서 다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시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공간이지만 이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꿈도 이뤘죠. 바로 카페를 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작지만 따뜻한 공간에서 손님들에게 드릴 커피를 내리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저에게 어머니의 부정을 알려준 도우미 아주머니였죠.
세댁 잘 지냈어? 아니 이젠 사장님이네? 어머 아주머니 잘 오셨어요. 어서 앉으세요. 아주머니는 제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주머니께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며 말했어요. 그날 시어머니한테 쫓겨나고 정신없는 저한테 아주머니가 사주신 따뜻한 차 맛은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 덕에 악인이 벌을 받았고요. 앞으로 아주머니 커피는 제가 무상 제공해 드릴게요. 이 카페가 열려있는 한 아무 때나 편하게 와주세요. 어머나 정말 그래도 되겠어?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렇게 한참 웃으며 얘기를 나누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흥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 참, 세대 그 얘기 못 들었지? 무슨 얘기요? 나랑 친하게 지내는 도우미가 하나 있는데 그 도우미 다니는 집이 하도 부잣집이라 일하는 사람을 열어두거든? 근데 거기 얼마 전에 빨래랑 청소 전담하는 사람이 하나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누군지 알아? 설마 그래 맞아 바로 사모님이야. 몹쓸 짓 하다 쫓겨난 게 창피하지도 않은지 다른 집안이라는 사람들한테 자긴 이런 일 할 사람 아니라고 목에 힘주면서 과거를 떠벌리더래. 근데 사람 운명 참 얄궂지? 그 집 사모님이 아주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세탁기에 돌리면 빨래가 제대로 안 된다고 꼭 손빨래를 시킨다잖아. 네? 손빨래요? 그래. 그것도 더운 물로 빨면 옷감 상한다고 꼭 찬물에 맨손으로 빨라고 한다나 봐. 어머나. 이러니 죄짓곤 못 사는 거야. 자기가 세댁한테 한 일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잖아. 근데 나이가 많아서 다른 집은 받아주는 것도 없다네. 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일하는 것 같더라고. 거기서 일하면서 고시원에 사는 것 같아. 그 소식을 들으니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밀려왔어요. 왜 인간은 뭔가를 가졌을 때 소중한 걸 모르고 그걸 잃은 뒤에야 항상 후회할까요? 지금 시어머니도 과거의 행복을 잊지 못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참 착잡한 마음이 드네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수에서 벗어난 지금의 저는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비록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야 엄마와 한 약속을 지키게 된 기분이네요.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겠다는 그 약속을 말입니다. 아마 엄마도 하늘에서 제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겠죠? 그럼 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